QR코드 사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 QR코드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보궐선거 등에만 쓸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그 보궐선거 등에 해당하는 것도 전국 단위의 선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죠.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TF를 만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초기부터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제가 이제 들은 거는 선거와 관련된 증거 보존 신청은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은 당 차원에서 해주겠다.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제 특위를 구성해서 법적 조언도 주고 또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추려서 주겠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대검에 조혜주 상임위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온 건 아직 없었습니다. 혹시 당내 어떻게 반발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거는 뭐 시비거리가 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본질적인 사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저의 힘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뭐 외롭게 이렇게 싸우는 것 같지만 같은 사안으로 증거보전 신청과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을 내는 국회의원 또 후보들의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 숫자를 보시면 당내에서 상황을 잘 모르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에 쏠리는 관심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 자신뿐만이 아니고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선거인도 또 정당도 당선 무효 소송과 선거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 신청은 후보자나 정당만 낼 수 있는데 그래서 각 지역별로 꽤 많은 지역에서 선거인들이 중심이 된 소제기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좀 하라는 그런 당 지도부의 얘기들도 있고 한데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법률적인 부분에서 당이 도와주고 개별적으로 지금 의혹을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확실한 의혹 제기면 당과 개인 후보님들끼리 같이 이렇게 좀 움직여야 뭔가 좀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좀 시너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기 단계에는 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파악이 서로 되질 않았어요. 지금 있는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악이 되지 않고 확신이 서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구잡이로 밀고 나갈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증거가 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힘을 모아서 대처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 노선을 바꾸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조금 더 증거가 확보되고 좀 더 퍼진다면 당에서도 충분히 이걸 이제 지원이나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도와주고 있죠.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소수의 의견이 필요 이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그렇지 당 차원에서 방해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JTBC 뉴스룸에서요, 우리 저기 의원님이 주장하는 QR코드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 게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오히려 그쪽 주장은 이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의 주장을 그렇게 JTBC라는 매체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의혹을 제기해온 매체입니다. 그래서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 아까 확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언론에서 무수하게 팩트 체크가 된 거 외에 그 이번 선거 의혹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정황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지역구에 제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정일영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정미 후보조차도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그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들도 보셨죠? 그러니까 이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지금 세상에 널린 숫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번 기자회견에서 그 숫자가 틀렸다고 의원님께서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러셨죠? 선생님이 틀렸다고 방송한 거 봤습니다. 선생님 그건 아니고 저는 표수로 한 거고 이분은 다른 똑같은 걸 다른 표수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틀렸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기서 이렇게 준 걸 읽었다고 내가 틀린 걸 이 사람이 고쳐줬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그런 증거들이 지금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 어제 일부 인용이 됐잖아요. 네.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즉각 항고했습니다. 야,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건 전체 그렇죠. 인용해달라. 그 판사분의 예. 판사님의 판단은 이게 만약에 부정 투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개표를 해서 수 작업으로 검표를 하면 드러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뭐 서버까지 가느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제 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서버를 포렌식 한다면, 서버를 살펴본다면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재항고, 그러니까 항고를 즉각 항고를 서를 썼고 오늘 이제 지금쯤이면 접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 QR코드와 관련돼 가지고 2014년도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진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 입장문을 낸 게 있었거든요. 중앙선관위에서 예, 사무총장이 그건 불법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한 게 있죠. 기사가 잘 났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QR코드 지난번에도 나왔고 전자개표기 지난번에도 나왔다. 불법이지만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한 걸 가지고만 문제를 삼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시고 그럼 이번에 잘못된 불법 사항은 불법 사항대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선관위에다가 중앙서버 저기 하기 전에요. 스킨 지금 그 개표 현황표에 대한 그거를 파일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거 확인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중앙선관위에요. 네. 뭐 좋은 생각입니다만 제 지역구에 있는 근데 지난번에도 현황표 같은 것은 다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15년에도 그걸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도 행정소송까지 했는데도 그때 안 줬습니다. 안 줬거든요.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신청해서 그거를 국민들이 원한다 그러면은 예, 그 여러 번이 저만 하는 맞는 것이 게 아니고 아닐까요, 이게? 여러 후보들이 지금 그 증거 보전 신청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안에 포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걸 했는지 지금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문경욱 의원님과
선관위 또 어떤 정부 행정 이런 힘들 것 그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나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실이 이깁니다. 네, 진실이 이깁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자고 일어나면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사명감을 갖고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민경훈 의원님께서는 진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다. 네. 그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